일회성 재료가 없는 가운데 당분간 네. 시장 약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네. 그런 분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장 방어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슈와 뉴스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뉴스 먼저 오늘장에서 화두가 될 만한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뉴욕 증시는 간만에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게다가 피치사가 합의가 지연될 경우 신용등급 강등할 수도 있다고 압박한 건 역시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BS투자증권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실적 전망을 고려할 때 시장 간 차별화가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코스닥 시장보다 코스피가 더 양호한 만큼 이번 어닝 시즌이 진행될수록 시장 간 차별화 흐름은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제정했다라는 소식에 게임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셧다운제 적용 시간을 확대하고 게임업계의 기금 징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규제 이슈가 분분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건설주가 큰 폭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관련 부처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슈의 뉴스. 오늘은 뉴스탁 유창희 대표 나와 있습니다. 함께 다양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네. 채무한도 증액 이슈가 이제 새로운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있고 피치사가 또 압박을 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그쵸. 내용부터 한번 살펴주시죠. 어저께 이제 우리나라 어저께 미국 증시가 요 문제 좀 빠졌는데 2013년도 증시가 참 강하게 출발을 했어요. 긍정적으로 상승 출발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미국이 재정 절벽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라는 부분이 소식이 자기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뭐 유럽, 아시아, 뭐 또 미국까지 한 2% 넘게 올랐었는데 근데 뚜껑을 막상 까고 나니까 뭐 반쪽짜리 합의였다 뭐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 제일 중요한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아직 뭐 논의가 거의 없었던 부분들 그리고 부채 감소 이런 부분들도 2개월 연장했다는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결국엔 다시금 또 정치권 싸움을 발생될 수 있다. 특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2월 말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네. 2월 말 전이겠죠. 2월 말에 어떤 이슈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좀 증시에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한 1월 중순 정도 접어들면서 어저께 이제 버냉키 연준 의장도 이제 재정절벽 이슈, 부채 한도를 높이지 않는다라면은 미국 경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을 좀 했었고 또 이제 피치사가 때마침 순간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 안 한다라면은 신용 등급을 하향시킬 수 있다. 지금은 이제 또 트리플 A로 하고 있지만은 전망이 약간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신용등급 강등으로 갈 수 있다는 좀 엄포를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미국 증시도 물론 경제 지표가 좀 좋지 않았지만서도 이러한 부분에 좀 흔들리면서 좀 하락을 했다가 다행스럽게 조금 낙폭 좀 회복을 했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동안에 보신다라면은 이러한 부분이 단번에 해결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정치권 같은 경우는 미국 정치권은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좀 띠고 있지만 1월 중순, 그러니까 이번 주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서서히 조금 이슈가 좀 부각될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면서 투자자분들이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살펴보면은 벤 버냉키 의장 또한 부작용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압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안 네. 됐을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에서는 긍정을 원하는데 만약에 네. 부정적인 뉴스 나온다면은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 시장 같은 상황에서는 한 7, 80% 이상이 극단적인 상황은 가지 않을 것이다. 네. 어쨌든 오바마 행정부가 바로 이제 2기에 진입하는 시기에 돌입을 하고 또 공화당도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조금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을 가지 않을 거라 얘기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죠. 미국 같은 네. 부분들은 워낙에 그들의 이해 논리가 워낙에 크게 작용한 부분이라서 우리는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경기 방어주들, 음식료나 서비스 관련된 최근에 주도주로 부각되고 있는 업종군들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거 갖고 있으면서 좀 전략을 어떻게 좀 짜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발생했을 때 얘기입니다. 만약에 한 다음 주 중반서부터 혹은 1월 말로 넘어가는 시점부터 좀 실적 시점 맞물리면서 네. 기업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채 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좀 우려감이 작용한다라면 주가가 좀 한 번 정도는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경기 방어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끈을 놓지 마시고, 오히려 주가가 많이 빠진다라면 1월 말이나 2월 초에 의외로 경기 민감주들이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작용할 수 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 한 11월 중순부터 12월 달 초반까지는 경기 민감주들이 가격적 메리트로 올라왔던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르는 모습을 띠면서 주가가 좀 일시적인 충격을 가하더라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근데 의외로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면은 재정적인 이슈가 좀 흔들리더라도 주가는 별로 안 빠지고 오히려 우상향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세계 증시가 1월달 우리나라가 좀 안 좋을 뿐이지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계 증시가 좀 올라간다라면은 의외로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에 좀 냉기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빨리 해소를 하고 다시금 상승세로 전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의외로 빨리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금 좀 힘을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왜냐하면 해외 기업의 실적이 좋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이번 분기 실적 안 좋아도 다음 분기에 대한 기대감 작용하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이제 증시가 올라온다라면 금융주, 특히 이제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라면 은행주라든지 증권주에 대해서 그쪽 기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들도 최근에 보면 주가는 좀 빠졌지만은 증권적으로 은행주는 선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감안한다라면은 네. 금융 섹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온다라면은 경기 민감주를 좀 뒤에 놓고,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온다면은 금융 섹터라든지 경기 민감주를 좀 1월 중순 이후에 좀 빨리 보면서 전략을 잡는다라면은 1월 중순 이후부터 2월 한 초중반까지의 전략에 대해서 좀 걱정 없이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를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신호가 나타날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 쪽의 섹터를 높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주 그중에서도 금융업종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재정절벽 이슈와 그리고 채무 한도 증액 협상 네. 관련된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한 데는 이러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했기 네.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한 발 빼면서 좀 혼조세를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대표님,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했는데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상당 기대치가 현재 좀 낮아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이런 시점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작년 한 하반기부터 경기가 좀 꺾이면서 네. 실적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좋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증시를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이 시기가 어닝 시즌 기간이에요. 그래서 뭐니 해도 결국에는 기업이 돈을 벌었냐 못 벌었냐가 상당히 주식 투자의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대치는 낮아져 있다고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이 관련해서는 시장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또 주목되는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올해 증시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실적 호조의 연속성이냐, 아니면은 과거에 좋지 못했지만은 이번 분기부터 좋아지거나 혹은 다음 분기부터 기대가 되는 턴어라운드 관련된 종목군이냐, 요거에 대해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분기도 역시 제가 보기에는 실적 호조의 기업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도 어닝에 대한 관심은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이끌었었던 IT 업종에 대해서도 다소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징적인 의견을 좀 살펴보니까 금융주에 대한 의견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미국 시장에서는 은행주들을 좀 살펴봤을 때 실적 개선은 계속해서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긴 하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 사실 좀 특징적인 거는 실적이 좋아지는데 왜 투자하지 말아야 될까 이런 얘기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시장에서 이런 경우가 좀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작용을 하고 있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뭐 LG 디스플레이가 좀 그런 영향이 아닐까 네. 싶어요. IT 네. 관련된 부품업체들이 아마 이번 분기까지는 실적이 좋게 나올 거예요. 문제는 이제 1분기가 좋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LG 디스플레이든지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영향이 좀 있는데 이런 맥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 호조가 연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부분이 좀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처럼 매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최고의 매출액, 최고의 영업이익을 발표하는 기업들 또 앞으로도 이게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신다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지만 역시 150만 원의 신고가를 찍으면서 뭐 급락이 아니라 기간 조정을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또 이제 제약주들을 보신다면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주요 이제 그 실적 호조가 이어지는 종목군들이라 볼 수 있는데 네. 그러한 이제 종목군을 좀 보신다라면은 뭐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라든지 뭐 유한양행, CJ제일제당, 뭐 GS홈쇼핑 뭐 그리고 삼성중공업 등이 있는데 일단은 음식료 경기 서비스 제약주들이 주로 이런 기업군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기업들은 작년 하반기서부터 기업 실적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제 그 시작점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올해나 내년까지는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서도 그래도 제가 지금 방금 언급해 드린 종목군들은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을 하신다라면은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턴어라운드 관련된 기업,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별로 좋지 않지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있는 종목군들이나 업종군이 있다는 것이죠. 뭐 그런 것이 대표적인 것을 보신다라면 뭐 LG U+라든지 SK 하이닉스, 뭐 현대건설, LG상사, CJ ENM 뭐 그리고 강원랜드 등 이런 게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들 업체들을 보신다면은 지금 실적이 아주 나쁜 편도 아니에요. 나쁜 네. 편은 아니지만은 지금 실적보다는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 혹은 지금은 실적이 다소 위축되고는 있지만은 건설주라든지 뭐 조선주들, 특히 금융주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부동산 문제 때문에 혹은 가계대출 문제로 인해서 발목을 많이 잡았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만약에 진짜로 확인이 되거나 혹은 그런 전망이 계속 이어진다라면은 이러한 종목군들은 대부분 주가 상승이 아직 많이 올라오진 못하고 있어요. 좀 더디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이 본격적인 실적 장세를 통해서 이들 기업의 상승 속도가 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걸 참고하면서 어닝 시즌에 대해서 조금 기대감은 낮아져 있지만 어쨌든 1년 농사를 이제부터 시작하는 관점에서 보신다라면은 이러한 종목군들의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을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